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판결의 의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오원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판결의 의미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을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네 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가운데 한 장을 이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 때 법원에 제출해서 행사하고 예, 또 공범 안 씨 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최 씨는 그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했지만 예. 이 위조된 증명서를 공범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몰랐고 또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예, 대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예. 대법원이 상고가 제기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한 것은 네. 최 씨 부인의 설득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허. 대통령 장모 사건이 아니라면 예, 그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도 아니죠.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한 것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갖고 있는 네. 검찰의 어느 정도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쪽으로 압박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변호사님? 저는 판결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오, 그래요? 예, 그건 좀 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한 두 차례 정도 그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대법원 소부에서 이거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건 되게 빠른 거 아닙니까, 속도가? 일반 사건도 그 정도 걸리는데요. 네. 크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선고한 것은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최은순 씨 그 부인의 그 설득력이 없다고 본 거죠. 아, 이건 뭐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말 그럴 여지도 별로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쟁점이 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시간을 돌리면 검찰은 사실 늑장 수사했다, 축소 수사했다 이런 의혹 계속 제기됐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런 수사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다시 되돌이켜 본다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아, 간단하시네요. 예, 그렇죠.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또 시민단체가 예, 예. 최은순 씨를 추가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사기죄가 빠졌다 이런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시민단체가 이제 추가 고발한 내용이 예, 이번에 그 유죄가 확정된 위조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네, 그 위조 삼원서 행사뿐만 아니라 이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네, 소송 사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네, 네. 그 위조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하나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위조 삼원서 행사, 소송 사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어허. 이 경우 이번처럼 위조 삼원서 행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예.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만 달리하는 소송 사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다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법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예. 그래도 만일 네. 그래도 이제 검사가 위조 사무소 행사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나 공무집행 방해도 같이 기소했다면 네. 형량에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이걸 빼버리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시네요. 네.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네. 이번에 그 판결이 확정된 위조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 말고 네. 그 공범자인 안모 씨가 사채업자 임모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예. 그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두 번 제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최은순 씨 공범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그 안모 씨 사건 형사 재판에서 예. 재판부가 최은순 씨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죠. 예,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아, 언제까지인데요, 시효가? 그게 2013년이니까요. 예. 11월 그때니까 거의 뭐 한 달도 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럼 다 된 거 뭔가 꽉 차버린 건데 그러면? 그렇죠. 그거 예. 아마 추가 뭐 수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아무튼 대법원의 판결이 도이치 수사에 압박을 줄 것이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은수 씨 사건도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건이 이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빨리, 특히 대법원에서 이제 빨리 판단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사실상 뭉개고 있잖아요. 예.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기소만 되면 우리는 바로 판단한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법원은 어떤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사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로. 예, 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다른 이 도이치 사건 다른 관련자들이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2심 재판 진행 경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언제 검사들이 사법부 재판 보고서 기소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이 사실 판단하고 법률 판단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해야 되는 거죠. 예. 왜 재판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그 결정을 보류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핑계다. 예. 그냥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법적 판단 절차는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장모에 대한 어떤 확정 판결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예.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 혐의 등에 대해서 엄청난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윤 총장이 내세웠던 게 공정, 정의, 상식이었지요.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 논란이 일자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는 분이다.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또 그 전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최은순 씨 사건에 대응하는 문건을 검찰에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게 수정관실에서 만들어서 했다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검찰 내부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최은순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예.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지금 공식 멘트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또 입장을 내놨잖아요. 아니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재판이 끝났는 데는 그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밝힌다. 이건 뭔가 좀 뒤집힌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권 분립 원칙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럴 거면 10원 한 장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과거에. 그다음에 그렇죠. 물론 이건 뭐 대통령이 되기 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판단이 끝났으니까 영향을 미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아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라. 제가 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그 12월에 김건희 특검법이 그러니까 처리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 특검법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이 깊겠죠. 예. 뭐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정치적인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정, 정의, 상식 이런 거 주장해 왔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거부할 명분이 없죠. 음, 근데 이제 고민이 깊기는 하겠지만 네. 전에 그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것처럼 물타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 특검법을 아마 글쎄 뭐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거부한 경우에도 예.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물타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렇지만 예. 이번에는 아마 상처가 아마 심각할 거라고 파장이 좀 생각합니다. 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를 봐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요. 예, 그 뭐 특검이라든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음.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뭐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